확통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맨 처음에 중복조합. 사실 이 중복조합은 구분하는 요소가 없다시피 하거든요. 왜냐면은 뭔가 구분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근데 구분이 될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색 공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고 공을 받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 있다 같은 이 말 보고 아 그냥 중복조합 이겠거니 찍는 거 외에는 없다고 봐야 돼요. 사실상. 아니면 이런 거죠. 실제로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데 흰 공 4개, 검은 공 4개가 구분이 안 돼, 말 그대로.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학생에게 중복을 허용했죠, 실제로. 이 중복 허용한 게 어디 나와 있는 거냐면, 이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를 나눠준다. 고르게 한다라는 거죠. 이 조합적 요소가 어디 나와 있는 거냐면 같은 색 공끼리 구별이 안 된다는 거. 나누어 준다라는 말. 종합 판단이에요. 이래서 문제 자체가. 그래서 기본적인 특성이 어떤 그 중복조합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어떤 순열이 됐든 그런 애들을 풀 때 나름대로의 판단 근거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건데 중복조합의 제일 중요한 판단 근거는 이런 종합적 요소들을 바탕으로 얘가 그런 애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얘기는 조금 뻔해지는데 우리 알고 있는 중복조합의 식 N, HR 이거가 뭐랑 같다?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 R과 같다 가 전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여러 가지 조건이 엮여 들어갑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엮여 들어가는 이 조건들이 뭐가 있을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예측은 안 돼요, 솔직하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로 경험치 이슈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역시 누가 뭐래도 1번이 방부등식의 형태. 예시 들어드리자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20이다. 이때 x, y, z가 뭐 0보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거 할 때의 모습. 얘처럼 나눠주기 형태. 이 두 개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방법 외에는 판단 근거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 판단 근거가 명확하진 않아요. 그런 특성 있는 문제라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있다는 거. 괜히 킬러는 아니죠, 이것도. 다음, 요 함수의 개수. 요거가 흔히 말하는 얘가 참 하는 역할이 많아서 그래요. 일부러 그런 놈으로 들고 오기도 했고, 실제로 유형 자체를. 얘가 진짜 아까부터 제가 쓰는 말 중 하나가 가끔씩 등장해서 깜짝 놀랐지롱 하는 게 조커라고 했죠. 얘는 그 중에서도 진짜 슈퍼 조커 중 하나입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둘째 치더라도 나오면은요, 이 고인물에 한번 정화작용을 확 가져와요. 무슨 말이냐? 솔직히 확률과 통계를 포함한 모든 선택 과목들은 세 문제의 사전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대놓고 말할게요. 대놓고 딱 세 문제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그냥 대놓고 예상하는 거예요. 중복조합, 조건부 확률 플러스 독립식. 플러스 독립식이라는 게 둘이 섞여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규분포. 그 중에서도 이제 개념적으로 엄청 어렵게 물어보는 거. 이 세 개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이 고인물을 순간 어지럽히는 슈퍼조커가 얘예요. 얘가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1번이 중복 조합 많이 중요합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 그 특성상 일반 순열, 일반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 다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물어보기 조금 곤란한 게 원순열 물어보기 조금 곤란하고요. 함수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물어보기 조금 곤란해요. 그 두 개 제외하고는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건 무조건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조합만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 실제로 이런 F가 F4보다 크다는 요 장치 있죠? 요거 조합의 장치예요. 2 곱한 게 홀수다라고 하는 거, 얘가 135 중 하나, 135 중 하나, 135 중 하나, 이거 중복 순열의 장치 중 하나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얘처럼 까다로운 조건까지 만능이죠. 그래서 이거 나오면은 난이도도 좀 올라가요, 실제로. 얘는 나오면은. 그냥 만능 그 자체예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고여있는 물 자체에서 유일하게 땅 얘가 땅 치면서 봐봐, 나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 이렇게 돼요. 쌤, 저 그럼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중복순열이든 원순열이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든 이런 친구들은 또는 이항정리까지도 그 왜 우리가 경우에서 배우는 그런 놈들 있잖아요. 왜 걔네들은 심화 문제가 못 나와요? 4점짜리가 못 나와요? 밸류가 낮아서 그래요. 압도적으로 중복조합의 밸류가 높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끼리 힘을 합치자 해가지고 나오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힘 합쳐서 나오기 그리고 가장 좋은 형태가 함수의 개수고요. 그래서 중복조합 문제가 거의 고정타로 나와요. 그럼 4점 문제에서는 적어도 2, 3점 어쩔 수 없지만 4점 문제에서는 뭔가 너 문장이 좀 길다? 근데 함수가 아니네? 너 혹시 중복조합이니? 거의 90% 맞아요. 거의 90% 맞아요. 그럼 그 외 나머지는 당연한 얘기지만 뭐 그냥 함수의 개수니까 뭐 이것저것 한번 해보자. 뭐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강해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함수의 개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것저것 다 물어볼 수 있어요. 다음. 여기 옆에다가는 그렇게 써주세요. 킬러라고. 이거 진짜 어렵게 냅니다, 문제. 실제로. 얘가 보통 30번을 다 차지해요. 근데 제가 항상 그 말하죠. 선택 과목도 그렇고 이런저런 얘기로 참 많이 하는 얘기지만 진짜 미안한데 틀리면 안 돼요. 확통을 고르는 사람들의 슬픈 비애 중 하나거든요. 이 확통 고르는 사람들의 슬픈 비애 중 하나인데 틀려서는 안 돼요. 틀리지 말아야 돼요. 왜? 점수대가요. 1등급 컷이 92, 2등급 컷이 84라서 3등급 컷이 보통 76에 걸리고요. 그러면은 아무리 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거 15, 20이 틀린다라고 보는 게 타당해요. 쌤, 저는 목표가 1등급이 아니니까 뭐 괜찮습니다. 라고 해도 14, 15번, 21, 22번 밸류가 더 높아요. 근데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살짝 깝깝해지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내려간다 치면은 그때 가서야 14, 15, 20, 21, 22, 30번. 이제 좀 숨통 트여요. 13번은 그래도 맞춰야지. 아까 넓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렇죠. 말을 바꿔야 돼. 2등급도 안 돼요. 틀린다고 보면. 그러니까 킬러인데 틀리면 안 돼요. 난이도도 좀 있거든? 근데 틀리면 안 돼요. 이게 확통이 갖는 가장 큰 딜레마 중 하나예요. 확통이라는 과목 자체가 갖는 딜레마. 배울 땐 너무 쉬워. 실제로. 개념도 쉽고 실제로 받아들일 때도 너무 좋아요. 근데 큰 딜레마가 그 쉬운 거에 대한 이 모든 걸 다 짊어져야만 해요. 실수로라도 틀리면 안 돼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유에서 이제 얘기를 좀 하자면은 얘가 요즘은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려워지려고
조건부 확률하고 독립시행을 섞어서 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조건부 확률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가끔은 조건부만 내기도 합니다. 독립시행만 내는 경우는 잘 못 봤지만 가끔 그러긴 하는데 거의 없어요. 웬만하면 무조건 둘이 합친다 보면 돼요. 바로 뭐냐? 여기서 어떤 거냐? 시행을 한다. 이 순간 독립시행임은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원래 제가 이런 거 잘 안 가르쳐 드리는데 잘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은 위의 시행을 3번 반복한 후에서 보세요. 여기 5개의 동전이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을 확률이라고 했어요. 그쵸? 이러면은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이러면 5개의 동전이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어야 된다라는 게 되니까 이러면 쌤 조건부가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조건부가 안 들어간 게 맞아요. 이 문제는. 그럼 쌤 왜 하필 예로 들고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앞에 이 상황이 초기 상황에 이거이면 어떻다? 이거이면 어떻다라는 거 보이세요? 이런 게 조건부적인 상황이에요. 바로 뭐냐? 여기서 내가 맨 첫 시행을 튕겨가지고 한번 뒤집어서 제자리에 놨다. 또는 6이 나와서 모든 걸 다 한 번씩 뒤집어서 놨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얘가 한 번 뒤집어서 놓는 거냐 이걸로 놓는 거냐에 따라서 그 갈래가 쪼개지게 되죠. 즉 내가 K가 5보다 작거나 같아. 첫 1번이 아니야 K가 6이야 에 따라 갈려지잖아요. 이 갈림이 결국 어떻게 갈려지냐에 따라 그리고 그거에 따라 답이 어떻게 나온다.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이 상황 자체가 독립시행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조건부가 은연중에 깔려 있다는 거죠. 이런 느낌의 문제가 요즘 많이 나와요. 너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되잖아. 그럼 뭐 해야 되잖아. 이게 조건부로 압박을 받은 거잖아요. 이랬으니까 너는 이래야지. 그래야 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은요. 조건부 확률이 조건부 확률인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보통 조건부 확률을 구분하는 가장 결정적 요소는 어떤 A 사건일 때 B 사건일 확률. 이렇게 서술이 쓰여지거든요. 조건부 확률은 원래.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후 이거일 확률이잖아. 뭐뭐일 때가 안 쓰였잖아. 쌤 이거 조건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의미상 조건부예요. 왜? 아까 말한 대로 이 조건이 걸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가 되거든. 단적으로 이런 거죠. 봐봐요. 뒷면 3개 이렇게 있잖아요. 전부 다 이제 주사위 굴렸더니 전부 다 5 이하로만 나온 거야. 5 이렇게 나온다. 이게 조건부가 걸린 거지 뭐예요. 왜? 한 번 던져가지고 제 얘기 잘 들어요? 한 번 던져가지고 맨 앞에 앞면이 나와버리니까 나온 앞면 때문에 얘를 말 다시 할게요. 던진 게 5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작거나 같은 게 나왔으니까 얘를 뒤집어서 했다고 칩시다. 그럼 앞 뒤죠. 그 상태에서 6 같은 거 나와버리면 다 뒤집어버리니까 앞 뒤가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한 번 더 던져서 시행 3번만으로 모든 동력이 다 앞면이 놓이게 만들죠?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경우가 딱 둘로 끊기잖아요. 6이 한번 나왔던 거야. 6이 한번 나와가지고 앞 뒤가 된 거예요. 그 뒤를 뒤집어서 앞으로 만들었다. 이게 1번. 2번이 그냥 5 이하의 수만 3번 땅땅땅 나왔다. 이거. 이렇게 조건부가 걸리지 않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 그래 보여도 조건부를 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요즘 트렌드인 녀석이에요. 이때 여기서 시행을 버리면 조건부만 걸리는 거예요. 6분의 1 세제곱을 2번 한다고요? 아니요. 아니에요. 이게 실제 확률 계산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여기 있는 이 5가 6분의 5가 3번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3C3 곱하기 6분의 5의 세제곱인 건 맞거든요. 근데 여기를 뒤집는 방법 자체가 얘 셋 중 누가 먼저냐죠? 3팩이죠? 또 하나가 이 앞면인 여기 있는 이 뒷면인 애들 3개를
건드릴 건 건드려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건드려야 되냐면은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일단 싹 다 뒤집어. 6이 나와서 싹 다 6분의 1로 일단 뒤집어. 그러고 나면은 뒤뒤 아바밥이 되잖아요. 이 뒤뒤를 건드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럼 쌤, 저 궁금해서 그러는데 싹 다 뒤집어가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라고 하면은 제 얘기 잘 들어요. 이 두 개 동전을 건드린다는 건 바뀌는 게 없어요. 어차피. 근데 싹 다 뒤집어의 순서가 맨 앞일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독립시행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계산에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니, 말씀드렸던 게,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거 너무 길어지는데?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식을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식 쓰는 건 막말로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한 번 나오고 요거 두 번 나와서 얘네들 뒤집으면 되는 거인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6분의 1 한 번에다가 6분의 5 두 번인데 그게 3C인 거잖아요.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들을 뒤집는 순서 자체가 누가 먼저냐의 차이일 뿐이니까 이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로 끝나긴 하죠. 그렇게 치면. 근데 그래서 이거 둘이 더하면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건 맞겠죠. 근데 이제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이제 이거 과정은 별로 안 중요해요. 다시 말하지만 어차피 문제 이거로 똑같은 거 안 나오잖아요. 다른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과정이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독립시행 안에 조건부 확률이라는 요소가 알알이 박혀있다라는 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느껴야지 이 문제가 이런 방향성을 띠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겠구나라는 방향성이 생기는 게 오늘 수업의 목적이잖아요. 그거 해야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이 문제는 다시 말하지만 독립시행 안에 조건부가 박혀있다는 느낌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심지어 이게 최대한 옅은 걸로 갖고 왔어요. 조건부가 박혀있는 느낌이 일부러. 왜? 조건부 없어도 되는 것처럼 보이게는 하려고. 근데 실제로는 꽤 셉니다. 꽤 세요. 다른 학교는 집행은 그 N제사상 뭘로 하든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건 일단 모의고사가 1번이에요. 모평 수능이 1번이에요. 그러고 이제 내가 너무 많이 풀어서 이제 살이 나온다. 나 도저히 못하겠다. 너무 질린다.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뭐 N제든 뭐든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개념은 좀 모르겠어요. 개념이랑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건 개념을 아무리 공부해도 이거 연습 따로 안 하시면 안 돼요. 진짜 개념이랑 상관이 없어서 그래요. 개념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거 따로 연습 안 하시면 개념 공부 열심히 하고 이거 틀리세요. 그냥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얘 연습도 해야 되고 개념 연습도 따로 해야 돼요. 괜히 킬러는 아니에요, 얘도.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얘도 역시나 이 문제 풀이 자체가 중요한 거 절대 아닙니다. 개념의 빈틈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통계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슈퍼조커의 느낌처럼 슈퍼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종의 조커의 특성이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일단 이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압도적 정배는 역시 누가 뭐래도 얘입니다. 정규분포 내야죠. 그럼 특징이 뭐냐? 이놈은 얘부터 먼저 할게요. 이 정규분포 특징은 너 그래서 평균 어떻게 구할 건데요? 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평균 어떻게 구할 건데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처럼 정보가 나와 있게 돼 있어요. 평균에 대한. 이 정보를 보면 이거는 M1이 20임을 알 수 있군요. 얘가 20에 대한 대칭이니까 이런 것처럼 평균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녀석이기 때문에 여기 양옆이 서로 대칭형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이쪽이 이쪽보다 더 커지게 돼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 물어보는 게 압도적 정배예요. 아무래도 통계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죠. 중복조합, 조건부 확률 플러스 독립시행, 정규분포 이 세 개가 거의 고정타라고. 여기서 살짝 변주를 주게 마련이라는 건데 어떻게 변주를 주냐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줍니다. 개념의 빈틈. 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개념의 빈틈이라는 게? 이 개념의 빈틈이라는 것의 핵심은요. 다른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이런 게 있었어? 하는 놈들을 물어봐요. 제가 몇 개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자, 만약에 EX를 물어보는 대신 이산확률 변수로서
물어보는 그런 그림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렇다라면 이거 그러게요. 이거 어떻게 물어봐야 되지? 하는 상황이 오는 걸 보여드릴게요. VX가 좀 더 낫겠다. 물어보는 거. 미안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죠. 1.1, 2.1, 3.1, 합계 1. 그리고 여기가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이런 거 나온다고 치죠. 갑자기 이거 분산 구하래요. 물론 이렇게 엄청 저기하게 물어보진 않겠죠. 이렇게 물어보진 않겠지만 이런 느낌이라고 칩시다. 우리 분산 아시다시피 x제곱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 구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구하려면은 이거 x를 제곱 이거 1.214 아니에요. 이거 1.1, 2.1, 3.1 이거 제곱해가지고 내 말은 이거죠. 이 x제곱 구하는 게 얘 제곱한 다음에 얘 곱하고 얘 제곱한 다음에 얘 곱하고 얘 제곱한 다음에 얘 곱해서 3개 더해준 게 얘잖아요. 벌써 계산이 1.21,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확률 대칭이 일어나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은 평균은 중간값인 2.1이 된다는 거예요. 대신 조건이 되게 빡세요. 확률 대칭이 일어나야 되고 여기가 등차 수열이어야 돼요. 이 두 개 조건이 보장이 되면은 여기는 m을 굳이 구해보지 않아도 2.1이라고 선언할 수 있어요. 그럼 뭐냐? 이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괜히 개념의 빈틈이 아닌 게 실제 개념집에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읽었을걸요? 이 vx가요. 시그마까지는 안 쓰더라도 x0 빼기 m의 제곱 pi x1의 x1 빼기 m의 제곱 p0예요. 미안해요. p0, p1 이렇게 나간다는 거.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말이냐? 나 이거 2.1 구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빼는 거야. 빼면은 x 빼기 m을 구해보면은 이 표가 마이너스 1, 0, 1로 편해지죠. 그리고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로 확률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는 얘가 이거 제곱하면 1에다가 이거 곱하니까 4분의 1, 0에다가 이거 곱하니까 0, 1 제곱하면 1이니까 4분의 1 곱하니까 4분의 1. 이거 다 더해준 2분의 1이 분산이다.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를 이걸로 하려고 하면 얘 제곱해가지고 확률 곱해서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야. 이거 책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아니 모든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식이 안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말 그대로. 웬만한 개념서에는 다 나오는데 사람들이 잘 안 읽어요. 하나만 딱 더 할게요. 이런 거. 여기 있는 얘도 대표적인 거긴 한데 왜냐면 봐봐요. 얘도 3의 배수이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서 또 3의 배수 아니면은 임의의 2개의 공을 또 동시에 B에서 꺼낸다. 그래서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의 차를 기록하고 2개의 공을 다시 넣는다. 2개에서 평균 X바. 이게 어떨 것 같아요? 얘기 잘 한번 생각해 봐봐요. 이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 X바라고 하는 게 왜 나왔고 얘가 왜 개념의 빈틈인가예요. 시행을 2번을 반복하는 건 알겠는데 결국 평균이 일하는 게 뭐예요? 이거 갑자기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뭐였더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표본 평균과 관련된 모평균 추정 이건 귀신같이 알아요. M 자체가 뭐 X바에다가 빼기 어쩌고 X바에다가 더하기 이거 다 알아요. 그래서 X바가 뭔데 물어보면 순간적으로 그러게? 이거 노린 거예요. 이 문제가. 뭐냐? 이 X바라는 거는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잖아요.
그 꺼낸 공의 평균이 2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행을 2번 반복했으면 공을 몇 개 꺼냈을 거예요? 4개 꺼내서 기록을 했겠죠. 그 4개 꺼낸 기록의 평균이 2란 얘기는 4개 합이 8이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에서 쓰이는 거예요. 이 개념의 빈틈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도 이것도 잡았죠. 왜냐면 제가 여기 가져오진 않았지만 수많은 사례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실제로. 바로 뭐냐. 표본 분산이라고 혹시 기억나실까요? 기억 안 나죠? S제곱이라고 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방금 말씀하신 그거. 이 표본 분산 어떻게 구할까요? 이것도 일반 분산 구하듯이 구하는 거 맞아요. x 빼기 m의 제곱 p 곱한 거 시그마 돌리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원래 일반적 분산들은 다 n분의 1로 나누거든요. 근데 이 표본 분산만 그 개수를 하나 적게 해서 나눠요. 또 표본의 크기 n이 3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표본 표준 편차 s가 모 표준 편차랑 같아진다라는 이런 지식들 다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처음 보는 느낌 아니에요? 왜냐면은 문제로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쌤이든 어디든 그런 데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집을 펴도 얘가 문제로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개념에 공백이 생기게 돼요. 메이저하게 나온 애들은 사람들이 다 기억하죠. 근데 이런 애들은 다 까먹게 돼요. 그리고 이 빈틈을 공략하는 문제를 가끔 내요. 평가원이. 말했잖아요. 이거 쪼커라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문제 유형이라기보다는 개념 공부 똑바로 해라는 하나의 일갈과도 같은 거예요. 그냥 아니 너무나 당연하게 다 알고 있어야지 왜 몰라?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건 이 유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유형에서 이 담고 있는 이 개념 하나 너 안 까먹었지? 까먹었는데요? 그러니까 틀리지 이거. 이게 다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확통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뒤에 거 정규분본 얘기할 거 다 했으니까. 됐나요? 끝. 자, 이제 미적분 하도록 합시다. 극한 또는 급수 문제. 여기다가 괄호 치시고요.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 참고로 이제 모든 선택 과목이 다 마찬가지지만 따로 8개 뭐 어떤 거 나오는지는 따로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끼리 얘기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아무튼 맞춰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 그럼 이렇게 쓰라고 했느냐?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사항 중 하나지만 보통 미적분 1등 것은 84. 네. 에서 84, 85. 네,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88이냐 84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82냐 85냐의 싸움이에요. 그럼 왜 82냐? 2점짜리 틀린 애들 구제해 줘야 되니까. 그리고 구제해 주는 것까지 생각하면 사실상 84냐 88이냐의 싸움이에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미적분은 2개를 더 틀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등급 84컷을 맞추고 싶다면 15번, 22번, 28번, 30번을 맞추는, 틀리는 게 국룰입니다. 이 4개는 그냥 틀리고 가시라 이거예요. 뭐 가끔 운전 28번 찍어서 맞출 수 있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28번, 15번 이 2개 같은 경우는 찍어서 맞출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그러시라 이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보통 29번이 얘로 나오거든요. 얘는 계산만 잘하면 맞출 수 있다 정도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컷에 의해서 제일 처음 할 말이 29는 계산 문제다라는 거예요. 얘가 난이도가 높은 경우는 잘 없습니다. 실제로. 29번 난이도가 28번을 역전했다? 사례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냥 대놓고 원래 28번이 더 어려워요. 근데
쌤 찾아보니까 오답률은 29번이 더 높던데요? 그건 맞아요. 왜? 그게 주관식의 무서움이에요. 혼자 생각을 안 해. 손댈 생각도 안 하고 찍어도 잘 안 맞고. 객관식은 조상님 도와주세요 하면 한 번쯤은 조상님께서 한 번쯤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29번을 맞추는 게 옳다. 그리고 28, 30 쿨하게 틀리고 그래서 1등급 맞추셔라. 참고로 2등급 여기서 2개 더 틀리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뭘 틀려라? 29번 틀리나요? 아니요. 무슨 개... 21. 예, 21, 14번 틀리시면 됩니다. 또는 21, 20번 틀리셔도 돼요.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면 이제 2등급까지는 충분히 나오고요. 그 밑으로는 전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27, 14 틀려도 되나요? 휴먼 이슈일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27번을 틀리는 사람이 있다? 휴먼 이슈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연산이 줄을 이루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뭔가를 할 거는 그냥 문제 풀면서 접근법 많이 연습한다 말고는 없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뭔가 뚜렷한 특징이 있진 않아요. 솔직하게 연산 문제라는 거 빼면은 뚜렷한 특징이 없어서 꼭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갈 거고요. 이거 미분법 문제가 항상 나올 때마다 늘 항상 이슈가 되는 역함수입니다. 다만 역함수든 매개변수든 참고로 역함수만 떼온 건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것도 몇 개 나온 거 있거든요. 매개변수라든가 역함수라든가 그러니까 매개변수는 이제 대표적으로 변수가 여러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변수로 돌리는 것도 있고 뭐 별게 다 있는데 역함수를 가져온 이유가 보통 역함수가 좀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 개의 변수니까 음함수도 가능하고 이것저것 많지만 아무튼 역함수부터 얘기 먼저 하겠다라는 거. 자, 그러했을 때 역함수 미분법의 특성은 역시 누가 뭐래도 역함수를 구하는 방식 자체에 있는 거죠. 특히나 얘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 풀이를 가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t,0과 점 x, fx 사이의 거리가 x는 s에서 최소일 때 fs의 값을 gt라고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어딘가에 있는 t,0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거리를 쟀을 때 최소가 되는 그곳은 수직이 되는 그곳이다라는 바로 그 논리를 쓰는 거는 여전할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어찌 보면 기초 배경 논리니까 그거는 따로 공부를 해서 연습을 해야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게 되면은 x가 s에서 최소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버리죠. 여기는 이 점이 s, fs인 건 맞으니까 s-t 분의 fs라는 게 여기 기울기죠. 그리고 곱하기 여기다 뭐 한 거? f'(s) 한 거. 이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다라는 기초 논리는 필요하죠. 그리고 실수 fs의 값을 gt라고도 했으니까 여기 fs를 gt로 슬며시 바꾸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꿀 거 바꿔놓고 해가지고 푸셔야 뭐가 나오든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이럴 때 필연적으로 말 그대로 다변수가 발생해요. 이 다변수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변수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결국 문제의 핵심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첫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길 이후에는 다 랜덤 게임이긴 합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이 첫 길을 잡는 것만큼은 이 다변수 함수를 뭘로써 두고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변수를 어떻게 두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생각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그냥 거의 고정타라고 생각하고 해놓고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미분법 문제가 나온다면입니다. 또 하나가 골 때리는 미분법 문제인데 변수 꼭입니다. 제가 늘 항상 하는 말이지만 변수가 꼬일 대로 꼬이게 되면은 이게 잡기가 힘들어져요. 쌤, 이거 그래프 문제 아닌가요?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근데 저는 그럼 왜 얘를 변수 꼬기로 했느냐? 하필이면 이 문제가 가진 고유한 특성 때문이에요. 이게 변수가 갖는 특성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고 그게 변수를 꼬아놨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대로라면 fx가 뭔지 모르잖아요. 이게 앞에 문제랑 다른 점을 알아야 돼요. 앞에 문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함수를 안 주진 않아요. 모양 줬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모양 보면 근데 얘는 어때요? 함수를 줬나요? 이게 지금? 안 줬죠? 그래서 여기서 추론을 하게 만들죠. 이 과정에서 fx라는 함수 자체가 변수로서 꼬이게 돼요. 그러니까 왜 변수가 꼬여졌다고 하느냐? 변수가 x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fx도 마치 변수처럼 작용하는 그 무언가가 생겨버려요. 그러면서 변수가 꼬이게 돼요. 이 꼬임이 발생하면 당연한 얘기지만 식 자체가 복잡해지게 되고요. 식의 의미 판단이 느려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 그래프로 보는 사람들의 큰 특성은 이거 대칭 모양 보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거든요. 실제로 전 그 주장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고 매우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래프로서의 중요성보다도 더 중요한 거, 이 fx가 어땠기 때문에 그래야 돼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게 있잖아요. 그걸 뭘로 볼 건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프적 요소를 사용을 안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사용할 건 사용해야죠. 근데 사용한다 안 한다라는 걸 그렇게 딱 잡아서 나눠놓고 아무튼 그렇잖아 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결국 변수라는 개념 자체가 갖는 특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요. 답지 저기 뒤에 있어. 네, 다시 해보도록 하죠. 아무튼 변수가 갖는 그 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수가 갖는 그 특성 자체를 얘가 함수의 특성으로서 잡히게 돼요. 그게 진짜 큽니다. 그러니까 변수 특성이 곧 함수 특성이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매우 힘들게 들어가요.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이게. 그래서 이거 난이도가 나왔다면은 그냥 84 고정으로 찍혀요. 그리고 올해 나왔습니다. 25년 6월 28번. 이런 84로 고정으로 찍혀요. 이게 참고로 적분에도 있거든요. 적분 쪽에서의 설명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올해 예측하는 게 이 문제가 적분으로 나올 것 같아요. 미분이 아니라. 난이도가 그러면 나락을 가요. 그럼 얘는 뭐 어떤 특성이었냐? 놀랍게도요, 이 특성은 별거 없었습니다. 연속 특성.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지금 저기 있는 요 식을 좀만 바꾸면은 fx 더하기 1의 제곱이 a 코사인 세제곱 파이 x 곱하기 2 사인 제곱 파이 x 플러스 b 더하기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보시는 바와 같이 얘도 주기가 2가 되거든요. 그럼 주기가 2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쵸? 여기 있는 얘가 F0과 F2가 주기성을 가진 그 무언가가 되니까 그 무언가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요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F0 더하기 1의 제곱이 F2 더하기 1의 제곱이다. 근데 F2 더하기 1은 아시다시피 F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F0의 제곱이랑 같다가 되니까 여기서 F0이 얼마라는 것을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F2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다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다음이 중요한데, 변수 특성의 핵심이 바로 뭐였느냐? 여기서 얘가 누구 변수의 특성을 따라가느냐? 여기는 fx? 아니요. 따라는 갑니다. 연속으로. 근데 얘만 따라가? 아니요. 얘 변수를 따라가요. 사인하고 코사인 변수. 선생님 갑자기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실제로 해서 미분하는 풀이법이 실제로 더 유명해요. 근데 저의 풀이법은 이 풀이법을 살짝 비틀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무슨 말이냐? 사인 함수의 특성상 잘 생각해봐요.
얘가 대칭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얘가 대칭이 어디서 일어나는 걸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얘 대칭 어디서 일어나죠? 대칭이요. 0 제곱이라는 거 기억해요. 제곱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함수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제곱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반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면 근데 그래서 생긴 일이 하나 있어요. 주기성이 아니야. 주기성이 아니야. 대칭성이구나. 여기도 다 대칭축이 돼요. 그럼 원래대로 하면은 사인 함수는 특성상 코사인 함수랑 대칭축이 안 맞게 되어 있어요. 원래 사인 함수는 이런 특성상 보시는 바와 같이 대칭축이 여기 있고요. 코사인 함수는 이런 함수 특성상 대칭축이 가운데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제곱을 해서 만들어 버리면 여기에 대칭축으로 자리가 잡히게 돼요. 여기도 잡히게 돼요. 근데 웃기는 건.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대칭축인 0과 2의 가운데인 1이 대칭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함수 그래프로 변환시킨다면요. 지금 현재 제곱인 건 알겠어. 근데 봐봐요. F0 플러스 1의 제곱 F2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이 두 값이 이렇게 있는 건데 제곱 이전에 F0 플러스 1과 F2 플러스 1은 이렇게 반대편에 있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아예. 그럼 여기를 연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여길 대칭성을 유지하게 이 가운데 1에서 대칭성을 유지하게 그리고 여기에서 연속성을 가지게 떨어지는 방법은 F1 더하기 1이 0인 수밖에 없다에 도달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변수 특성을 이용해서 변수가 꼬여있다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변수가 꼬여있다 보니까 이 변수를 쓰는 게 오히려 더 문제풀이가 쉽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접근 방법을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쉬울 수도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특성을 가져요. 다행히 이게 올해는 보완이 돼서 올해 6월달 거는 그냥 대놓고 야, 너 저기 이계도 함수 써. 안 쓰면 너 이거 못 풀어. 이런 방향으로 나오긴 했거든요. 이러면 이게 보완이 된 거라서 그냥 이계도 함수 써가지고 정석 방법대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가끔씩 이런 거 나오면은 이런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변수가 틀어지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상한 풀이법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서 여기서 시간을 아낀 놈들이 확 1등급으로 가까워지게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분명히 진짜 어려운 건 맞거든요. 난이도 자체는 무지하게 높거든요. 근데 이상한 풀이법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 번뜩이는 풀이법을 쓰면은 확 유리해지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얘가 참 랜덤 게임 문제예요. 실제로 그래서 잘 못 나오죠, 원래는. 너무 특정 사람들한테만 이득을 유리하죠. 네, 너무 유리해요. 너무 재능러를 골라내는 게임이 돼버려요. 그야말로 진짜 그 어떤 유능고시가 바라지 않던. 그래서 별로 뭐랄까요, 좀 이상한 문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요거는. 자,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다음, 여기 도함수의 활용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제가 사실 언급할 건 많이 없거든요. 왜냐?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함수의 활용에서 쓰는 장치는 결국 수투에서 쓰는 장치지요. 예. 그러면은 이게 얘기가 하나로 모여들게 돼요. 또 마찬가지로. 도함수의 활용은 그 개념 특성 자체가 수투와 그냥 일치한다고 봐도 돼요. 쌤, 변곡점은 수투에 없잖아요. 그건 저도 인정하는데요. 막말로 더블 프라임까지 내려갈 일이 어디 있죠?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판단할 일이 어디 있어요? 오목볼로 판단해요? 거의 안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상 더블 프라임은 미분법으로서 나오는 거 아닌 이상 값어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수투와 완벽히 일치하는 활용법을 가지게 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럼 어디에 무게를 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아도? 아니죠. 그건 아니죠. 어디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아요? 함수 특성에 무게를 둬야 돼요. 크게 근데 이래버리면은 이게 앞에 문제랑 똑같아져 버려요. 앞에 문제도 쌤, 앞에 문제도 함수 특성 때문에 변수가 꼬인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에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그래프로 분류한 사람들을 제가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함수 특성을 사용하는 것을 변수를 꼰다라고 따로 볼 것이냐, 아니면 순수하게 함수 특성으로서 도함수의 활용으로 볼 것이냐는 제가 좀 더 세분하게 나누는 걸 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퉁쳐서 같이 나누기도 해요. 중요한 건 뭐다? 그 나눔의 핵심은 결국 미적분에서의 그래프가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뭐다? 의미? 그래프 자체 특성을 어떻게 교묘하게 잘 버무려 놨느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함수 특성도 여기 봐봐요. 여기는 얘가 이거인 건 알겠어. 그리고 여기는 얘가 양수인 t의 최소값이 뭐 4파이라는 것도 알겠어. 그랬을 때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요거가 어떤지 구해달라고 했었죠. 자, 아무튼 천천히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일단 여기서 sin f0이 0이니까 f0의 값인 sin b가 0이니까 b는 n파이가 되죠. 이때는 정수다. 이마저도 사인 함수의 특성 아닙니까? 막말로. 그쵸? 그 다음 f 2파이는 여기서 쓴 특성이 뭘 것 같아요? 얘 뭡니까? 저 최대치 아니 주기가 2파이인 함수 아니에요? 주기성 썼죠? 예. 그러니까 얘가 0이 될 게 예정되어 있었죠? 그래서 사인 2a 파이 플러스 b가 2a 파이 플러스 b라고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막말로. 이거 찾아라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각변한 거 더 시키면 돼.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서 뭐 x는 알파에서 어쩌고 저쩌고 할 때 a가 1부터 2 사이라고 했는데 1부터 2 사이인 a인 건 알겠고 그거는 여기 있는 b 값이 어떤 n파이냐에 따라서 여기는 얘가 사인 2a 파이랑 같냐 또는 마이너스 사인 2a 파이랑 같냐가 결정이 나버리죠? 예.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막말로? 그렇죠. 이런 특성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1부터 2 사이니까 그걸 바탕으로 여기 어딘가에서 뭘 찾아서 그 뭐 A1을 찾는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도 다 그런 류의 특성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 여기 F'M과 F'T가 양수 T로서 만족하는 최소값이 4파이다라고 하는 이 말도 F'M하고 F'T를 둘 다 구해보고 해야지요. 그렇죠. 그렇게 해보면은 뭐라고 나오지 않냐 뭐 이러면서 그걸 찾는 건 또 뭐 직접 해봐야겠죠 그거는. 아무튼 그렇게 찾는 것조차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어딘가를 기준으로 두고 하는 말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여기는 A의 범위를 특정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함수 특성을 써서 문제를 찾아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저 딱 나번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F'X는 그렇게 될 경우 코사인 AX 플러스 B 더하기 사인 X에다가 곱하기 A 플러스 코사인 X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F'의 0은 0 집어넣으면 코사인 B고요. 여기 0 집어넣으면 사인 0이긴 한데 그쵸? 코사인 B는 n파이잖아요. 그렇죠.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네 여기가. 여기는 A 플러스 1이죠 그냥. 이 풀마조차도 내가 나눠놓고 생각하는 거죠. 이 n이 홀수냐 짝수냐. 그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F'에 여기 t 집어넣은 게 얘랑 같으니까 어때야 한다라는 식으로 할 때 얘가 최초로 4파이가 나온다. 이게 괜히 있는 일은 아니겠지. 왜 최초 값이 4파이냐라는 거야. 하필. 뭔가 저희 교수님. 거기서 뭔가를 찾아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그거를 말 그대로 찾아내는 문제다 보니까 찾아내는 그 무언가를 저거로 밝혀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 특성으로서. 이런 특성을 갖는 게 이제 문제 자체의 내용이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아까부터 드리는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요거랑 요거가 똑같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즉 변수를 꽈다라는 그 형태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풀이법 자체, 특성으로 무언가를 한다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문제도 4번 문제도 3번 문제도 사실상 같은 유형이라는 건 팩트다. 라는 거예요. 풀게 방식 자체.
그쵸. 기본적인 기틀은 똑같다라는 거죠. 다음 적분법. 이게 웃기는 게 근데요, 제가 자꾸 한 톤의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미안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그런 걸. 무슨 말이냐면은 적분법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도 또 똑같다라는 거예요. 적분법이라시고 나온 이놈을 봐봐요. 이놈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함수 특성 물어보는 거예요. 봐봐요. 여기는 얘가 0보다 무조건 크거 나갔대. fx는 저거래. 그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x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나 보다라고 x가 0부터는 그렇게 잡아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가 2배하고 요거 한 게 k랑 같대요. 그럼 이게 뭐가 돼버리냐면은 여기는 얘가 이 k라는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분점처럼 활동한다 이 얘기예요. 이 표현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아 약간 1대1의 대칭형의 문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단순 대칭은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너 여기 값 중에 방정식의 두 실근 중에 작은 값을 gt, 큰 값을 ht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 표현이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 표현을 3분의 2 gt 더하기 3분의 1 ht가 3분의 1k다 이렇게. 그럼 3분의 1k가 가운데에 있는 건 맞는데 그 3분의 1k를 기준으로 말 그대로 몇 대 몇의 관계다?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1의 관계. 정확히 말하자면 2대 1이긴 한데 이쪽에다 2 곱해주고 이쪽에다 1 곱해주니까 딱 가운데 3분의 1k 나오잖아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간 거에서 얘는 더 늘어지게 올라간다는 느낌인 거죠. 이걸 적분시킨 거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같은 문제 아니에요 사실상? 함수 특성을 사용한다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제 얘기 잘 들어봐봐요. 뭐가 2024년 6월에 나왔어요. 그리고 학년도잖아? 그게 2023년 3년 수능이라는 거죠. 28번. 이 연계성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내용에.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 말? 예.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나와도. 그래서 특성 자체의 중요성이 더 중요한 거지 함수 자체의 특성이 중요한 거지 솔직하게 뭐 도함수가 어떻다 뭐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그 레벨을 따질 거면 이미 3점짜리 따지고 있으신 분들이에요. 4점짜리 따지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알겠죠? 4점짜리를 따지시는 분들이라면은 함수 특성을 공부하고 있지 뭐 얘네가 접선을 어떻게 그리냐 진작 졸업했죠. 일상초 그 수트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그걸 그냥 미적분화시킨 걸 뿐이잖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유형 자체의 궁금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형 자체의 궁금증을 저도 그냥 나눠놓은 거는 보기 편하라고 나눠놓은 거고 더 핵심 특성은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를 비롯한 삼각함수의 특성은 뭐지? 지수함수의 특성은 뭐지? 로그 함수는 또 어떻지? 걔네들끼리 곱한 건 또 뭐지? 이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다시 말하지만 유형별로 나눠놓은 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눠놓은 거고요. 더 핵심 특성은 함수 자체의 특성이 뭐냐에 있는 거예요. 거기가 오히려 더 메인이고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틀려도 돼요. 늘 말했듯. 28번이 네.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 정적분 활용도 마찬가지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여기 넓이 물어본 거. 솔직히 미안한 얘기지만 넓이의 이 장치는 어디 나옵니까? 원래라면 투. 네. 수투에서 나오는 거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접선도 그렇고 넓이도 그렇고 그래. 수투에 나온 장치 똑같이 쓰는 건 맞는 건데 그럼 이 함수의 특성은 뭐지를 고민했어야죠. 그렇죠.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f'x로 나오는 이 녀석을 보고 접선과 곡선 및 y축으로 둘러싸여진 뭐 gt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구할까요? 라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무엇이었을까요? 작년도 수능 문제예요, 이거? 잠깐만요. 어떤 걸 아셨어야 될까요? 아셨어야 되는 게. 간단하게 그냥 말만 툭 던져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그런갑다 하고서 슥 던지고. 얘 접근해가지고 fx 찾은 다음에 근데 그 영인 지점이 없나? 잠깐만요. 영인 지점을 찾고 말고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더 나아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접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도함수가 지금 그냥 저렇게 나와 있는 걸 뿐이잖아요. 잠깐만요. 그럼 도함수를 바탕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요거 T컴마 이거
얘 그냥 저기다가 그냥 T 집어넣고 나서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에요. 더 먼저 나와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는 거지? 아니에요. 그것도. 얘가 적분이 돼야 뭘 하든 말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지금 나오셔야 될 말이 있는데요? 얘가 지금 적분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가 있잖아요. 그 말이 나와야지. X가 있어야죠. 그래서 부분 적분 돌리긴 해야겠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셨어야 돼요. 이것은 지수함수가 적분할 때 나타나는 특성이죠. 아, 생각해봐요. 얘 1 빼기 x제곱에 x라도 있었으면은 여기 미분한 게 마이너스 2x니까 그쵸. 치환 적분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왜 적분을 해야만 하는데요? 접선을 구하든 곡선과 y축을 둘러싸이는 뭘 구하든 딱 fx 있어야 돼요. 그럼요. 근데 f'x밖에 없는데 뭘 어쩌고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부정 적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계속 이게 적분하면은 안 되는데 근데 너 이심하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약간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 하는 말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함수 자체가 갖는 특성이 무엇이냐를 이곳저곳에 배치해놨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의미가 여러분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선택 과목화된 미적분이 갖고 있는 미적분이라는 것이 가진 특징은 어떤 함수 자체의 유형의 의미가 옅어지게 돼요. 유형으로서의 의미는 굉장히 옅어지게 되고 다시 말하지만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함수가 갖고 있는 고유 특성들의 의미가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쪽 위주로 접근해 줘야 돼요. 이건 모든 문제들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심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제가 말한 형식으로 극한한 문제, 미분한 문제, 적분한 문제 이렇게 나온다. 극한은 수열의 극한은 그냥 계산 문제니까 넘기고 미분, 적분 그 두 문제가 이 함수의 의미를 너가 얼마나 담아서 문제를 바라봤느냐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실 때도 계속 제가 늘 주구장창 말하는 미적분 공부할 때 핵심 중 하나 함수 외우기입니다. 함수가 이게 어떤 거다 이게 어떤 거다라고 직접 다 외워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